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의 구조모형과 분류입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의 구조모형과 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수준의 선택이 랜덤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무조건 변량 요인인데요. 변량 요인 중에서도 랜덤을 지르면 집단 요인입니다. 랜덤 그러면 무조건 수준 선택이 랜덤이다 그러면 무조건 집단. 딱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건 무조건 그게 외워야 돼요. 문제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여러 명의 검사원 중에서 3명을 선발해서 집단. 여러 서브로트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변량이니까 기술적 의미는 없습니다. 변이제로 데이터의 개통적 또는 친결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모형은 여기까지는 집단 요인인데 이것도 설명이 콩가루네요. 데이터의 개통적 또는 친결할 수 있는 영향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블록 요인입니다. 개통적은 집단 요인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친별은 블록 요인이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콩가루로 막 섞어놨는데 어쨌든 변량 모형에 관한 얘기니까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조금 거시기하게 해놨네요. 3번 채택된 모수 요인으로서 몇 개의 수준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서 최적 수준을 선택한다. 예, 요인은 원래 모수와 변량 요인이 있는데 이 모수 요인은 다시 제어 요인과 표시 요인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변량 요인은 블록 요인과 집단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적 수준을 목적으로 하는 게 표준화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얘는 뭘 대상으로 해요? 얘는 표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그것이 집단 요인이고요. 실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실험의 랜덤성에 문제가 될 때 층화 랜덤이라도 돌리겠다. 그 블록 요인이에요. 두 개가 입장이 달라요. 이건 그냥 랜덤의 목적이고요. 이거는 표준이 지켜지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실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최적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적화 무조건 제어 요인이에요. 그럼 표시 요인은 뭐냐? 얘는 자체의 최적화는 안 되고 교호작용으로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는 아무리 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속도에서 정지를 했을 때 이런 관점이니까 어떤 조건과 연동이 돼서 나오는 것이 연동되는 거죠. 예, 연동돼서 따지는 것이 표시 요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이건 제어 요인인데 그냥 혼자는 안 따지고 복합적으로 교호작용을 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 요인을 분석해 들어가려면 교호작용을 필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자체의 효과나 다른 요인과의 효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자체의 효과는 제어 요인과 집단 요인입니다. 제어 요인과 집단 요인이에요. 이거 자체의 효과잖아요. 표준이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시그마 B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교호작용. 이거는 표시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실험값에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만든 게 블록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건 블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5번 1년 실험의 데이터의 구조식을 만든 것은 1년 실험의 데이터의 구조식은 데이터가 YIJ가 되겠죠. 1년이라도 반복을 I만 있으니까요. 반복을 주니까 이걸 J라고 하거든요. 자, 효과가 있어야겠죠. AI. 그래서 평균, 주효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오차가 되죠. 네, 그래서 주효과와 오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의 구조식에 모평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모평균은 많이 다 빠져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걸 빼고 주효과하고 오차만 들어가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 수준이란 요인을 질적, 양적으로 변화시켰다. 수준이란 요인을 질적, 양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게 표현 끝내주죠. 네, 수준이 여기서 이렇게 A1, A2 이렇게 다르게 준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같으면
30도, 40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효과다. 이게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Y1바와 이때 나온 것이 이제 Y2바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차이가 효과예요. 그러니까 평균치 차이. 그러니까 평균 차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운 차이 검정이 있죠. 예. 그래서 이 LSD 검정 문제가 일론 실험에 LSD 검정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배웠던 차이 실험하고 똑같아요. A사와 B사의 제품의 평균 차이를 본다. 똑같아요. A 조건과 B 조건의 평균 차이를 본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학에 있던 이론들을 그대로 실험계법을 갖고 와서 써먹는 거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주로 정규분포를 썼다면 여기서는 주로 T분포를 써요. 왜? 아직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표준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T분포를 쓰는 거죠. 자, 바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이 뭐냐? 이 차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효과예요. 주효과. 근데 효과인데 뭐의 효과냐? 요인의 효과죠. 요인의 효과니까 주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YI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화는 U 이게 이제 모수죠. 모수에다가 AI 그럼 AI면 이제 이것이 주효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AB가 있다면 BJ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주효과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는 교호작용 ABIJ가 이렇게 되는데 교호작용이 되려면 K가 또 반복을 줘야 되죠. 그래서 EIJK 되는데 이게 오차의 효과, 교호작용의 효과, 주효과, 그리고 얘는 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가 다 되려면 반복 있는 이온 실험은 돼야겠네요. 반복 있는 일론 실험 같으면 이제 이게 없죠. 일반적인 일론 실험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작용이 있고 없고가 요인 실험하고 연결돼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문제들 잘 보세요, 계속. 예, 이론 시간에서 얘기했던 변이제로 아시죠? 모수와 변량의 특징. 기술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변이제로, 기대값. 이제로. 이는 안제로. 평균은 대신에 제로다, 아니다, 제로다. A반은 0, A반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거에다가 시그마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시그마 A 제곱은 시그마 AI 마이너스 A 바이 편차 제곱 합 나누기 자유도. 이게 뭐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거지. 그러니까 확률을 곱해서 합하면 결국 이게 시그마 A 제곱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만 알면 끝나요. 변이제로. 수준이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 이거 모수 요인이죠. 예, 이건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모수는 기술적이다. 모기. AI는 고정된 상수이다. 그러죠. 모수 요인이니까 AI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확률 변수죠. 그래서 0이 되죠.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상수다. 즉 AI는 AI 이렇게 되죠. 0이다, 아니다, 0이다. 그래서 베어리언스 AI는 당연히 0이다. 이건 맞죠? 네. 베어리언스도 여기도 0이죠. A바가 0이고 베어리언스도 0이에요. 상수니까. 상수의 분산은 0 이렇게 되죠. 분산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평균이고 얘는 분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분산으로 갈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니까 있어야 되죠. 얘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아니고. 됐죠? 그래서 AI들의 합은 0이다. 그래야죠. 틀렸죠. 답은 3번이네요. AI들 간의 평균치는 그렇죠. 0이에요. 0이다, 아니다, 0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는 0이다. 맞죠? 네. 3번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 이거는 그냥 그저 먹기예요. 변이제로. 하나 분명히 외우세요. 9번. L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모수 요인에 관한 설명. 그렇죠? 0이다, 아니다, 0이다, 아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은 0이다. 그래, 이거 0이네. 맞네요.
기술적으로 정해진 수준을 사용한다. 기술적이다. 모수는 모기. 맞죠? 네, 모기. 각 요인 수준의 효과를 AI라고 할 때, 그렇죠. 제로다, 아니다. 제로다, 아니다. 예, 이 AI는 근데 그 다음엔 나머지는 다 0이죠. 예, 베어리언스는 0이 된다. 맞죠? 이들의 분산은,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아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별량은 이걸 집어넣고 모수는 얘를 0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어쨌든 간에 이건 별량 얘기죠. 그래서 별량은 A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있어야 되고 모수는 A바가 0이니까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번 모수 요인인 온도의 각 수준은 실험자의 경험에 따라 그러죠. 이게 수준이에요. 100도, 120도, 140도 이렇게 3수준을 잡았다. 그러니까 L이 3이라는 얘기죠. L이 3이에요. 이게 L이죠. I번째 수준, J번째 이거죠. IJ. 여기 이제 대부분 X라고 나오는데 그 옛날 교수분들이 다 X라고 표기를 해서 그때 나온 책을 보고 대부분 시험지를 내기 때문에 거의가 다 X로 나오는데요. 요즘 책은 다 Y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역시 당연히 Y로 책을 다 썼죠. 그래서 원래 X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안 합니다. I번째 수준에서 J번째 반복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했다. 모형의 가정으로 만든 것은 이게 대표적인 뺑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모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A바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A바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A바가 0이라는 얘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뺑기를 살짝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넘겨서 마이너스 A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그래서 이게 A바는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봐두세요.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요. 전부 하나같이 저걸 살짝 넘겨가지고 마치 A반 이퀄 0이 아닌 것처럼 써놨어요. 아주 치사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AI는 0보다 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다 0인 경우밖에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AI는 범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베어리언스 AI는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별량 요인은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근데 모수는 표기가 안 되죠. 이것도 별량 요인 얘기예요. 불편성 얘기니까. 그래서 다 이건 별량 요인 얘기다. 이런 거는 없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별량 요인의 성질이 아닌 것은 별량 요인은 변이 제로 변이 제로 모수는 제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이 제로다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면 이건 랜덤, 이건 모수죠. 고정형입니다. 픽스드. 그래서 모수.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무조건 모수가 되고요. 선택이 랜덤을 준다. 이건 별량이죠. 이건 뭐 이렇게 인자의 수준을 랜덤이냐 아니면 지정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A의 주요가 AI는 그렇죠. 확률 변수죠. 랜덤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별량은 이렇게 됐으니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요인 A의 주요가 AI들의 합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그마 A는 0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기대값은 0이 맞아요. 근데 개별 하나하나는 효과 AI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랜덤을 뽑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것들을 더해가지고 평균 내봐야 0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별량요인입니다. 별량요인의 특성이 아닌 것은 변이 제로죠, 뭐. 변이 제로. 기술적 의미가 없다. 랜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별량은 랜덤이다. 그래서 랜덤이고요. 각 요인의 수준 효과 AI 합은 그러죠. 변이 제로는 대신에 나머지는 0이 아닌 거예요. 평균은 0이 아니다. 맞죠? 이게 맞네요. 극감분산에 이게 극감분산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 AI에서 A바를 빼서 AI의 제곱,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그래서 더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수는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별량은 이건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바가 있으니까. AI는 랜덤으로 변하는 확률 변수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은 변이 제로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오창의 네 가지 법칙. 정독도서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별량 요인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변이 제로, 변이 안 제로. 틀렸죠? 네, 틀렸어요. 밸런스는 살아야죠.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n 제로 시그마 a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I들의 합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다. 그러죠. 별량률이죠. 기대값이 0인 대신에 실제 데이터들의 합은 0이 될 수가 없죠. 나도 몰라요. 그냥 확률 변수로 띄워놨으니까 0이고 싶다는 거지. 기대값이. 값은 알 수 없어요. 뭐가 나오든지 복불복. 복불복이죠. 랜덤이니까. 그래서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수준의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건 맞죠? 네, 이건 맞는데. 그래서 틀린 것인가요? 그럼 답이 1번이 이미 정해졌네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은 별량요인이고 얘가 없으면 모수요인이고. 그래서 결국 뭐 틀린 것들이 지금 대충 가죠? 거의 답들이 비슷해요. 그 중에서만 찍으면 됩니다. 14번 모수모형 일련 실험에서 데이터의 구조식을 xij는 6 플러스 ai 플러스 2ij를 할 때 x 바바의 구조식은 이건 볼 것도 답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게 vx와 ex가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꼬랑지가 같아야 됩니다. 꼬랑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xij가 6 플러스 ai 플러스 2ij라고 그랬는데 먼저 x바 i 땡을 하면 y가 땡이 되는 거죠. 땡바. y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 이게 j 있으니까요. j 바 i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i도 땡을 만드는데 x바바 땡땡인데 땡땡은 안 쓰거든요. 돼지꼬리 땡이야.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6 플러스 i 바가 되니까 a 바 여기도 i 바인데 하나 더 있을 때 다 땡땡이니까 바가 다 붙어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 항상 바바 땡땡은 날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땡땡일 때 바가 두 개가 붙어요. 바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i 땡땡땡땡땡 있으면 이거 i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거 뭐 10개라서 10개 붙이는 거 아닙니다. 평균치의 표준 편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모수면 얘가 0이죠. 변생모사.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E가 있고 평균이 있다 그랬는데 A바는 0이 모수란 말이에요. 얘가 A바니까 모수가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생모사다.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변생모사에 의해서 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삭제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5번 요인 실험의 데이터 구조식을 yij를 6 플러스 ai 플러스 2ij라고 할 때 y바 i 땡은 땡바 이거 j 없죠? 그러니까 ai j 있죠? 땡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생김새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밝히는 거에 가우스라 그랬죠? 정균포의 정의 분산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죠. VY바 I땡은 결국은 V2바 I땡이니까 땡이 평균치잖아요. 그래서 R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시그마 X바 제곱. 우리가 배웠던 통계에서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분산은 G값으로 돌려놓으면 동일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밝혀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Y 바바는요. 둘 다 땡이죠? 땡땡. 그러면 U 플러스 A 바. 이건 땡 두 개. E 빠빠. 여기 결국은 똑같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가 A 바가 모수면 그렇죠? 이게 모수면 제로니까 땡이야. 그 다음에 별량이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건 놔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변생모사.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땡바 변생모사. 그래서 X바 I땡의 구조는 그 I땡이 오차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A와 I 땡이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답이네요. 근데 I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I 없죠? 예, 이거 I 있잖아요. 근데 I가 땡을 친 건 아니잖아. 그래서 I가 땡을 친 거라니까 I는 살아야죠. 여기도 I 살았잖아. 답이 이거예요. 하는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거 물어보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얘들은 무조건 아닌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형만 보고도 답만 보고도 그냥 찍을 수가 있죠. 16번 요인 A의 수준이 L개, 각 수준의 반복수가 모두 M인 R 대신 M이라고 썼네요. R 대신 M이라고 썼고요. 1년 실험에서 데이터의 구조식은 이거다. 그럼 이것만 남겨놓고 지울까요? 이제 이때 EIJ의 분산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1번 틀렸네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정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 E 제곱이 뭐냐? 원래는 이게 V 아냐? V니까 이거를 2로 지금 하면 이렇게 되지 뭐. E 마이너스 E 바바의 제곱. 이게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거는 E 바바는 0이잖아요. 기대값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 E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IJ니까.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제곱이 안 들어가 틀렸죠? 그래서 저건 뭐 간단하게 이 이론을 묻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여기에 제곱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냥 찍으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시그마 E 제곱의 나머지 식들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데이터가 yij-y 바바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제곱합이죠. 이걸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시그마가 두 개가 들어가야겠죠. y바 i땡 마이너스 y 바바의 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코베런스는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처음에 긴 시간 동안 설명했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ij가 다 있으니까 ij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ij인데 이게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J가 땡이니까 그냥 R이라 그러면 안 되고 M이라고 해야겠죠? M, 시그마, I, Y바 I 땡, 마이너스 Y 바바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얘가 뭐냐? 생김새가 이거잖아요. Y 바바나 E 바바나 똑같죠? 그래, 그대로 바꾸면 돼. E 바 I 땡, 마이너스 E 바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 바 I.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하면 X 바 이래도 되고요. Y 바 Y 바바. 결국은 이제 A, SSA가 되는 거죠. SSA를 평균을 내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당연히 L-1로 나눠야지. 이건 제곱합이잖아요. 근데 우리 제곱합 안 쓰잖아. 평균 쓰지. 이게 평균 아니에요, 평균. 오차니까 분산이니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무조건 자유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예요. M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땡! 반복수. 그 다음 이거 뭐야? L-1. L-1. 그 다음에, 이건 맞았죠. 이거는 LM-1이야. 이거니까요. LM-1. LM-1. 이게 결국 YIJ-Y 바바를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LM-1이 돼야지. 자유도가. 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게 LM-1이라고 됐네요. 그럼 맞잖아.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 바바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같은 놈끼리 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놈끼리니까 이거 0이 돼버리지. 오차가 없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오차를 뺀다는 거 아니야. 오차 빼고 나머지 다. 그럼 0이지 뭐. 상수만 남으니까. 니콜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오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건데요. 이건 그냥 답만 찍으세요. 안 바뀌는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할 정도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교수들도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실험계획법을 계속 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맞추지 일반적으로 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답만 찍어라 하는 얘기죠. 17번 실험계획법에서 활용되는 오창에 대한 가정은 정독도 소환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요. 불편성,
정규성, 등분산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독립성. 이렇게 되는 거죠. 등분산성은 독립성이 없으면 안 나와요. 독립이 아니면 분산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잖아, 분산이. 초기화 계속.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기화 계속 이렇게도 들어가거든. 이것만 들으면 여기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초기화 계수가 붙어버리면 독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등분산성도 안 나와요. 바뀌잖아, 계속.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하고 등분산성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걔가 돼야 그게 되는 거죠. 개념은 좀 다르지만 두 개는 같이 뜬다. 근데 여기서 쥐약이 뭐냐? 랜덤성이에요. 이게 이제 정독 등볼로 무조건 외우라는 게 이유가 뭐냐? 꼰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은 뭐 정독 도서관 잘 안 가니까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알죠. 예. 그래서 정독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싫으면 딴 걸 외우세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거 랜덤이라고 나오면 전부 여기 낚싯밥이 다 걸려요. 근데 문제가 또 그러면 랜덤만 답으로 외운다? 아니거든요. 랜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여기에 뭐 랜덤성만 아니고 별게 다 나와요. 응?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진짜 이 네 가지 용어로 외워놓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정독 등포를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9번 실험계획법에 사용하는 5차의 가족 중 등분산성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뭐 넷 중에 틀린 걸 골라라.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주로 글자 틀리게 바꾸는 건 독립을 종속이라고 잘 바꿔요. 그래서 이거 살짝 바꿔놓고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 네 중에서 여기처럼 등분산성이 뭐냐, 불편성이 뭐냐,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거 다 출제돼 있어요. 오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성. 오차의 기대값은 0이다. 불편성. 이메이 EIJ와 EIJ는 서로 독립이다. 독립성. 여기서 얘를 잘 바꾼다 그랬죠? 기대값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잘 나오죠. 나머지는 틀리게 하지는 않아요. 오차 EIJ의 분산은 시그마 E 제곱으로 어떤 IJ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하다. 즉 어디서건 같다. 등분산성. 굉장히 어려운 정의죠. 답은 4번입니다. 품질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